내 땅에 묻힌 묘를 파냈다. 이게 뭐 땅 주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담 아나운서? 제주시 소재예요. 땅을 갖고 있던 땅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 주인이 그 땅을 어떻게 쓰고 있었느냐면요. 본인이 뭘 쓴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조상 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의 증조 할머니의 묘가 하나 있었고요. 모르는 사람의 어머니 분묘가 여기 조성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땅 주인 입장에선 이거 분명히 내 땅인데 모르는 사람들의 묘가 이제 땅 위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주인이 뭐 처음에는 땅을 별로 쓸 일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놔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내 땅 위에 저 남의 묘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법적 싸움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일단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더 자세히 짚어보기 전에 최진영 변호사님, 이 내 땅이 아닌 곳에 조상의 묘를 조성하고 이러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원래는 뭐 남의 내 땅인데 남이 와서 거기에서 뭐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쫓아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묘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제사와 장례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특성을 이용을 해서 저렇게 타인의 땅 위에 묘를 쓰고 그것이 뭐 10년, 20년 이렇게 할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특히 서울보다 묻보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어떻게 보면 묘를 쓰는 케이스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이 사실 가만히 놔두다 보면 인정이 돼가지고 설령 내 땅 위에 있다 하더라도 저거 파가지고 발굴해서 이장하라. 그거를 분묘해서 발굴해서 이장하라고 해서 구리 소송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거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분묘 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상 그것에 대해서 돈을 내지 않은, 왜냐하면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일정 부분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은 또 이거를 철거할 수 있다는 그런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만치 않은 그런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땅 주인이 그냥 두고 보면서 지내다가 무슨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하지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땅에 이제 묘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2024년 1월 달에 이 땅 주인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좋아진 거예요.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이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 신청을 했는데 네. 은행이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거절 사유가 그 땅에 분묘들이 있어서 재산 가치가 없다. 이런 게 사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주인이 그 묘 주인들한테 분묘를 이전해달라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그런데도 묘 주인들 2명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좀 저는 이 주인이 이해가 되거든요. 이거를 빨리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네, 결국 땅 주인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재산권을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락은 계속 안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결국 본인이 직접 묘 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파묘를 했다고 합니다. 굴착기를 동원해 분묘가 2기가 있었는데 이 2기를 무단으로 발굴을 했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연락이 안 되던 사람, 이번엔 묘 주인 중 한 명이 분묘가 훼손된 걸 알고서 같은 자리에 가묘를 설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묘란 건 이제 이렇게 묘처럼 만들어 놓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주인이 또 재차 굴착기를 동원해서 가묘를 파헤치고 평탄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면서 법적 분쟁도 이어졌고요. 묘 주인이 땅 주인을 향해서 분묘 발굴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뭐 굉장히 웃긴 일입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그래서 뭐라고 판단했나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요, 땅 주인이 수차례 이제 묘 주인들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아까 내용 증명도 보내고 연락도 수차례 시도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런 점은 좀 참작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분묘 이전이 이행이 되지 않자 이제 연락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범행에 이르게 된 걸로 보아서 이런 사정은 참작할 만하다라고 해서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가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문제는 다만 각 분묘를 발굴한 수단이나 방법, 아까 굴착기 동원해서 무단으로 발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익 균형성 등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된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봐도 좀 용납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분묘 발굴은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데요. 그러니까 설령 내 땅에 묻힌 다른 사람의 묘라도 함부로 파묘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를 확실히 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최진영 변호사님, 내 땅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이렇게 내 땅에 묘를
마음대로 쓰고 내 연락도 받지 않는다. 이랬을 때 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건가요? 함부로 이것을 이장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사적인 처벌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묘를 발굴해서 이장하라는 이른바 분묘 불이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고 하면은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이 되고 네. 그러면은 법원이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 소유가 아니고 하다는 무용고묘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토지 소유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승소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그 승소 확정 판결에 기해서 네. 법원에 있는 그 집행관을 통해서 이건 철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고가 있어가지고 있는 케이스도 어떻게 하냐면은 2년 동안 이 토지 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그럴 경우에도 더 이상 우리 이 묘를 쓸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분묘 불이의 소송을 하면은 결국 예전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했지만 이제는 2년 이상 이렇게 월세를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그 분묘를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만연히 기다리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 소송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뭐 묘라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묘와 관련된 어떤 이런 법적 분쟁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말고도. 사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가끔씩 묘가 있는 땅의 경매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묘가 있는 그 땅을 경매받아도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 몇 년 전에 대법원에서 그 묘가 소유자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임대료를 좀 지급하십시오라고 했는데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발굴해서 이장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묘가 있는 어떤 그 땅에 대한 산에 대한 경매가 있을 때 그 특수 물건으로 해서 그러한 판결을 알고 저와 같은 임야를 특별히 싸게 경매받는 그런 케이스도 지금 있게 되는데요. 네. 결국 최근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네. 토지의 소유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제사라든가 어떤 장례 굉장히 민감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가 개발되고 유한한 상태에서 계속 저런 것을 인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예전보다는 이 묘지의 소유주를 조금 더 줄이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좀 더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판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아시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급해도 남의 묘를 함부로 판 행위 용서받기 힘들어 보이네요.